오늘도 로맨스 판타지를 보며 망상에 빠져있는 나. 근데 이런 시대물을 볼 때마다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숙제를 할 때도 연애 고민이 있을 때도 항상 귀족 찝지 자식들 옆에 있는 유모. 귀족들은 유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결혼할 때 데려가기도 하고 부모가 죽을 땐 안 울어도 유모가 죽을 땐 오열까지 했답니다. 오늘의 교양만두는 주모 아니 유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모란 어머니 대신 유아에게 젖을 먹이고 길러주는 여성을 말합니다. 산모가 사망했거나 젖이 나오지 않는 엄마를 둔 아이에게 유모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18세기 유럽에서는 유모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귀족 평민 할 것 없이 모두 유모를 찾았던 거죠. 그중 파리에서는 신생아 21,000명 중 무려 17,000명 정도가 마차를 타고 유모 집으로 실어 날라줬습니다. 유모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 2년 뒤에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워낙 갓난아기 때라 집에 제대로 찾아왔을지는 의문. 사람들이 유모를 찾았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아이들만 성인으로 자랄 수 있으니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아야 했는데요. 모유 수유를 하면 뭐다? 배란이 늦어져서 임신이 안 된다 때문에 유모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반면 일부 상류층 여성들은 수유를 하면 금방 늙는다고 믿었고 또 자유로운 사교 활동을 위해서 유모를 집으로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19세기 사회적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의견이 줄을 이뤘고요. 또 고무젖병이 발명되면서 수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젖을 물릴 필요가 없어진 유모들, 중산층 이상 저택에 고용되어 자연스럽게 보모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 대신 자녀 양육을 했기 때문에 주인들은 일반 하인들보다 유모에게 더 잘해줬고요. 유모들도 자부심 뿜뿜. 하인들은 그런 유모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지가 주인이라도 된 줄 알고 나대네. 여기는 빅토리아 시대. 저는 귀족집 유모를 목표로 취준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한번 볼까요? 나이는 25에서 29세, 월급은 21파운드. 오, 하우스메이드보다 4파운드 더 받네요. 복지 혜택은 숙식 제공 개꿀. 휴무는 주일 예배 시간의 외출과 6주에 한 번 하루 종일 외출. 근데 마지막 말이 좀 걸립니다. 당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주세요. 가족처럼 지낼 유모를 구합니다. 가족 같으면서는 가족 같을 경우가 58,000%. 사실 저에겐 귀족집 유모로 단번에 합격할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추천서. 자작도인의 추천서라니 따지고 볼 것도 없지. 합격! 귀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이력서도 포폴도 아닌 신뢰였죠. 믿음의 벨트. 엄마, 나 취업했어. 이제부터 제 하루 일과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춰 짜여집니다. 저는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아침 7시 빠르게 채비해서 아이들 방에 갑니다. 아침입니다. 일어나세요. 아이들을 깨워서 씻기고 옷을 입힌 뒤 아이들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전 시간의 대부분은 밖에서 산책을 하고 12시가 되면 낮잠을 재우죠. 그동안 저는 호다닥 아이들 방을 치우고 빨래를 합니다. 벌써 시간이. 아이들을 깨워 점심을 먹고 또 한 번 산책을 나가야 합니다. 덕분에 햇빛을 많이 보네요. 오후에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이들 꽃단장을 시켜야 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아이들이 부모님과 만날 수 있는 티타임이 있거든요. 내려오렴. 안주인님 목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을 데리고 응접실에 갑니다. 티타임은 20에서 30분 정도. 이후에는 아이들과 자유시간을 갖다가 저녁 7시쯤 잠을 재우죠. 그럼 전 퇴근하냐고요? 아니요. 언제든 호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아이 근처에 머무르... 아가씨, 오줌 싸셨어요? 귀족집 자제들에게 유모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돼서까지도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할 때 신혼집에 유모를 데려가기도 했죠.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은 명문 금수저 출신인데요. 그는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건 오직 유모뿐이다 라고 말했고 유모가 죽은 뒤에는 오열하며 자신이 죽는 날까지 유모의 사진을 집 안에 걸어두었다고 하죠. 메리 포핀스를 찾습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에 실린 유모 구인 광고입니다. 메리 포핀스는 1930년에 출간된 소설인데요. 극중 유모인 메리 포핀스가 육각형 능력캐로 나오면서 훌륭한 유모의 대명사가 됐죠. 아직 계급 사회의 전통이 남아있는 영국은 지금도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모를 고용하는 문화가 남아있는데요. 이때 유모는 과거와 달리 고숙련 전문직이 많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세 자녀인 조지 왕자, 샬럿 공주, 루이 왕자를 돌보는
나오는 유모는 스페인 출신의 마리아 보랄로. 그녀의 첫 등장에 사람들은 스페인 출신이 왜 영국 왕실의 유모를? 하고 의문스러워했지만 그녀의 이력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졸업한 학교는 일명 유모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영국의 놀랜드 대학. 1892년 교사 출신인 에밀리 워드가 아이를 잘 보살피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설립했답니다. 영국 왕실을 비롯해 전 세계 찐 부자들이 찾는 최고의 유모 양성 기관인데 여기서 어떤 수업을 받냐면 본격 메리 포핀스의 탈을 쓴 제임스 본드 되기. 학생들은 3년 동안 아동 발달 전문가에 비빌 수 있을 만큼 아이 보육법을 빡세게 배우고요. 졸업 후 보육하게 될 아이들이 대부분 유명 귀족이나 부잣집 출신이라 납치에 대비해 호신술을 연마, 태권도도 연마, 심지어는 파파라치와 스토커, 대테러에 대비해서 빙판길 운전과 초고속 드리프트까지 가능한 고난이도의 운전 기술까지 배운답니다. 이렇게 빡센 공부를 하면 맥주 한 잔 땡길 만도 한데 이 학교 술 마시는 사람은 입학 불가입니다. 음주뿐만 아니라 문신, 피어싱, 액세서리, 머리 풀기, 껌, 심지어 패스트푸드까지 금지되죠. 겉은 메리 포핀스의 속은 제임스 본드. 여기에 지리는 인내심과 자제력까지 탑재하고 졸업을 한다? 놀랜드 대학 출신의 유모들은 초봉만 평균 6,400만원, 일반 유모의 4배가 넘는 월급을 받아간답니다. 수요도 많아서 졸업만 하면 약 6곳에서 취업 제안이 온다고 하죠. 와, 팀장님 저 퇴사하겠습니다. 놀랜드 대학에 가서 유모의 길을 걷겠어요. 거기 1년 학비가 2천만 원이래요. 교양만두였습니다.